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혼자 있던 밤 시간에 누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는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쳐서 죽을 것 같아요. 두 딸은 시어머니의 집에 가서 자고 오고 남편은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때라서 집에 들어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언제부터인가 제게는 자꾸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평범하게 보내는 하루하루가 무척이나 그리워질 만큼 뭔가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했죠. 생각해보면 몇 가지 의심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시어머니와의 일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유난히 제 남편에 대해서 소유욕이 강하셨고 그런 저는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외국에 공부하러 나가 있는 남편에게 자꾸 연락하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시던 시어머니는 그날도 끊임없는 잔소리를 이어가셨죠. 애미야, 너 애비한테 자꾸 연락하는 거 아니지? 애비 공부해야 되는데 네가 자꾸 귀찮게 하는 거 아니냐고. 어머님, 아니에요. 저 전화 자주 안 해요. 애비가 애들 보고 싶다고 영상통화하고 그런 거죠. 저는 잘 안 한다니까요. 하지 마라 제발. 하지 마. 자고로 큰일 하는 사람을 네가 그렇게 발목 부여잡고 하면 안 되는 법이야. 전화와도 받지도 말어. 네가 자꾸 받아주고 앓는 소리를 했사니까 애비가 그러는 거야. 저 안 그런다니까요. 어머님, 저 정말 안 그래요. 사사건건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정말. 그렇게 간섭하실 거면 차라리 어머님이 데리고 사시든가요. 아이고야, 그래도 되겠냐? 그래도 되겠어? 내 평생 소원이 내 아들 다시 되찾아오는 건데 후회 안 하겠어? 그때 시어머니는 알 수 없는 웃음을 지으시며 매우 기뻐하시는 듯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시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욕구가 강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훨씬 전부터 시어머니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항상 느껴왔던 것이었으니까요. 남편과의 연애 시절을 떠올려봐도 몇 번이나 이상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주말에 저와 데이트를 하고 있노라면 시시각각 뭐 하는지 무슨 음식을 먹는지 시어머니에게 보고를 하는 모습이 보였었죠. 그 모습을 보고 의아해하던 저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물었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자기는 엄마랑 되게 친한가 봐. 이렇게 시시콜콜 뭐 하는지 다 얘기하는 걸 보면. 그게 뭐 좀 그래.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 많이 좋아하셔. 그날 넘어가는 말로 웃으며 했던 남자친구의 말이 이상하게 저의 뇌리에 계속 남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도 못하고 효심도 깊었어요. 어쩌면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남자친구를 더욱 좋아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하도 받아서 그런지 제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주고 대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많이 열렸었던 시절이었죠. 어디 마음 놓고 털어놓을 곳도 마땅치 않았던 그 시절, 구세주처럼 지금의 남편이 나타났고 저는 제 모든 걸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남편을 만난 것은 우연한 모임이었어요. 회사 지인이 만든 모임이었는데 제 또래의 젊은 남녀들 대여섯 명쯤이 함께 주기적으로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하는 취미생활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좀 활동적인 성격이라서 책이나 영화를 자주 보는 편은 아니었는데 하도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다른 곳에 가서 머리를 식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 모임에 나가게 되었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어서 말도 잘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한 남자가 제게 유난히도 관심을 보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는데요. 키도 크고 목소리도 좋은 데다가 친절하기까지 해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직장도 괜찮고 앞으로 공부에 뜻도 있는 스마트한 사람이라는데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더 쏠리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회사에서 된통 깨지고 기분이 너무 안 좋은 상태로 그 모임을 나가게 되었는데 그 남자가 그걸 딱 알아차리고 제게 다가와서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세상에는 이해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쵸? 하지만 어디에선가 내 편은 있는 법이니까 너무 상심해하지 마세요. 오늘은 딱 제가 소민 씨 편 해드릴게요. 다 말하세요. 욕을 해도 다 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아, 어떻게 하셨어요? 아주 쌍욕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 표정 보면 다 알죠. 제가 평소에 얼마나 소민 씨를 집중해서 관찰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 알아야죠. 오늘 싹 다 말하고 잊어버려요. 아셨죠? 너무나도 멋지게 느껴지는 그 남자의 말에 제 기분은 한결 나아졌고 정말 그 남자를 붙들고 1시간은 넘게 직장 선배 욕을 했던 것 같아요. 한참을 다 들어주고 나서 그 남자는 오늘의 더러운 입을 소독해야 한다며 술을 한 잔 마시러 나가자고 했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단둘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감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저희 둘은 그날 이후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연애라는 것을 할 수 있었죠. 이 모임을 만들어준 지인에게 그 남자에 대해서 물었고 저희의 관계를 눈치챈 지인이 제게 한마디에 충고를 했습니다. 근데 있잖아. 그 사람 전에 사귀었던 여친이 조금 정신적으로 이상했었나 봐. 그냥 뭐 개인적인 일이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전 여친이? 정신적으로 이상했다고? 그래서 헤어진 건가? 혹시 왜 그런지는 몰라? 되게 예쁘고 착하고 능력도 있는 여자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사귀다가 그렇게 됐나 봐. 한 3년 넘게 사귀었다고 했는데 아무튼 그런 줄 알고 있어. 지인의 말이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요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터치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남자친구와의 연애는 아주 많이 달콤했고 하루하루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많이 행복했습니다. 제게 너무나도 친절했고 주위의 평판도 좋았죠. 그런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것이 그저 기분이 좋아서 하루 종일 웃고 다녔더니 회사에서도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남친과 시간을 가질 때마다 유난히도 자주 연락 오는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볼 수가 있었어요. 저녁 시간에도 연락이 오고 주말에 데이트를 즐기고 있으면 낮에도 연락이 왔죠. 뭐 충분히 가까운 모자지간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가끔씩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전화가 온다는 것이 이상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큰아들이 여자친구와 데이트한다고 하면 잘 연락하지 않는 게 보통인데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정반대였어요. 분명히 제 앞에서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느라 늦게 들어간다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녁 9시, 10시, 11시가 될 때마다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급기야 짜증이 좀 났던 남자친구는 수학이 넘어 자신의 엄마에게 좀 세게 말을 한 적도 있었어요. 엄마, 나 오늘 늦어요. 몇 번을 말해요. 그만 전화해요. 나 지금 아주 좋은 시간 보내고 있어. 엄마 그러니까 적당히 좀 하세요, 제발. 전화를 끊고 나니 남자친구의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았죠. 그 모습을 보니 좀 마음이 좋지 않아 저는 오히려 남친에게 좋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외로워서 그러신가 봐. 아버님 없이 오빠를 너무나도 애지중지 키워서.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거의 자식을 남편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 그만큼 오빠를 많이 의지한다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오빠 조금만 좋게 생각하자, 어? 고생해서 오빠 키워주신 고마운 분이잖아. 그래, 나도 알지. 우리 엄마 진짜 힘들게 고생해서 나 키워주셨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외동아들 하나 달랑 있는 거.
가외시키고 학원 보내느라 등골이 빠지셨을 거야. 그 좋은 세월 다 그렇게 보내셨으니. 그래도 가끔은 우리 엄마에 집착이 힘들 때가 있어. 미안하다, 이런 모습 보여서. 아니야. 그것도 오빠가 너무 착해서 그렇지 뭐. 어른들은 무조건 잘해주라고 하셨어. 나중에 안 계실 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곁에 계실 때 우리 최선을 다해서 잘해드리자. 알았지? 저는 남자친구를 위로해 주었고 오히려 좋은 말로 남친 어머님을 포장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저는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선한 모습을 하시고는 저를 아주 친절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와요. 우리 아들 여자친구라고? 아이고, 예쁘다. 정말 예뻐요. 부족한 우리 아들 잘 좀 챙겨줘요. 안녕하세요. 부족하긴요. 제가 오히려 더 부족한걸요.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 아들이 너무 행복해서 입가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네. 진짜 나는 그거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내 아들이 좋다니까 얼마나 좋아. 세상에나 잘 왔어요. 잘 왔어. 남친 어머니의 말에 저는 그동안 제가 살짝 걱정했던 부분이 싹 가셨습니다. 그저 아들을 너무나도 아끼고 좋아하는 중년의 아주머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죠. 다 같이 식사 자리가 이어졌고 남자친구 어머니는 제게 지난 힘든 일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애 아빠 죽고 온갖 고생 다 하며 우리 아들을 키웠네 그려. 아주 어찌나 힘들던지 한 번은 안 좋은 생각까지 한 적도 있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아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그냥 그거 하나로 더 이를 악물고 버텼지 뭐야. 그래서 나한테는 우리 아들이 너무나 소중해요. 아가씨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아마 어머님처럼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편안하게 지내세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니 가슴 한편으로는 눈물까지 쏟아져 나올 정도였어요. 여자의 몸으로 혼자 자식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첫 번째 만남이 그렇게 끝이 나고 연애가 지속되면서 남자친구는 서서히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평생 저와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말하는 남자친구를 보며 저도 함께하고 싶었죠. 결혼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남자친구 어머니께 연락이 몇 번 왔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저를 만나서 이것저것 상의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을 따로 내서 남자친구 어머니를 만나러 갔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아들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뭔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여자에 빠지면 또 일에 집중도 안 되고 하니까 결혼하고 조금 멀리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앞으로 공부에 뜻도 있는 애라서. 네? 조금 멀리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이야. 밤에 잠잘 때 떨어져서 자고 애도 좀 천천히 아주 늦게 갖고 뭐 그런 거 알잖아. 아가씨 내 말 몰라? 아,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어머님. 근데 결혼하면 신혼인데 어떻게 따로 잠을 자요? 아이고, 이 아가씨 큰일 날 소리 하네. 신혼이라도 그런 것 좀 못 참아? 남편을 위해서 그런 것 좀 참고 그러라는데 그게 뭐 웃을 일이라고.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을 하고 밤에 잠자리를 따로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황당하고 낯뜨거워서 피식 웃음까지 나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왜 웃냐며 자신은 너무나 진지하고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색을 하시며 말씀하셨죠. 그날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회사 지인에게 이 얘기를 슬쩍 꺼냈습니다. 지인은 뭔가 이상하다고 하면서 결혼하고도 자신의 아들에게 집착하는 시어머니가 많다며 결혼하고 나서도 뭔가 확실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거 정말 한번 간섭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니까.
내 주변에도 그런 시모 있어. 그러니까 애초에 싹을 확 잘라버려. 다시 한번 그런 얘기하면 저희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고 예비 신랑한테는 더더욱 확실하게 말을 해서 딱 끊게 해. 알았지? 지인의 말을 듣고 남자친구에게 말을 했고 남자친구도 알았다고 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결혼을 진행하면서도 혼수를 고르거나 예물을 고를 때 시어머니가 동행하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 정도는 어른들이 조언해 줄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하고 그냥 넘겼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시어머니의 간섭은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을 가지고 왔다고 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집 비밀번호를 알려드린 이후부터는 시시때때로 찾아오셔서 난감한 상황을 연출하셨어요. 한 번은 토요일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갑작스럽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버리셔서 침대에 함께 있던 저희 부부가 엄청나게 깜짝 놀란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아,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얘는 시애미 말이 말 같지 않니?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우리 아들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서 지내라고. 이렇게 아주 붙어 있으니 애가 일이고 공부고 집중이 되겠어? 아이, 엄마 왜 그래?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잠도 안 주무시고. 아니, 내가 초저녁에 깜빡 잠이 들었는데 네가 꿈에 보이지 않니? 그래서 우리 아들 걱정돼가지고 내가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나 너무 무서운 꿈 꿔서 그러는데 오늘 우리 아들이랑 같이 자면 안 될까? 어? 제발. 무슨 꿈을 꿨길래 그래? 내가 뭐 또 막 피 흘리면서 죽었어? 아이고, 우리 엄마. 정말 이상한 꿈을 자꾸 꾸고 난리야. 아이, 알았어. 무서우면 오늘 여기서 자고 가, 엄마. 무섭다고 벌벌 떠는 시어머니는 결국 그날 밤 안방 바닥에 이불을 깔고 제 남편과 함께 잠을 청하셨고 저는 홀로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저는 황당해서 잠도 잘 오지 않았는데 어찌어찌 겨우 잠이 들었고 다음날 새벽에 밥하는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벽 6시부터 된장찌개를 끓이시고 밥을 하셨는데 아침에 근교로 바람을 쐬러 가기로 한 저희 일정이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회사 언니가 했던 얘기가 딱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반부터 확실하게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참견을 하게 된다는 것 말이죠. 남편을 시켜서 불편하다는 제 의사를 전달했고 제발 앞으로는 말도 없이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말도 남편이 전달했어요. 그로부터 한동안은 정말 시어머니가 저희 말을 잘 들어주시는 듯 말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시지 않으셨고 저는 그 후로 쭉 그렇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얼마 후 저는 임신을 했고 한창 입덧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쯤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는 현관문 앞에 서서 단단히 화가 난 사람처럼 들어오지도 않고 저만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임신을 왜 했느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하셨어요. 내가 아주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 처먹으니 원. 넌 어른 말이 말 같지 않니? 어떻게 이 시애미 말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응? 어머님, 저 임신한 것 때문에 그러세요? 어머님 손주잖아요. 어머님 핏줄인데 안 기쁘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그러라고 했잖아. 나중에. 우리 아들 공부도 더 하고 싶다는데 너랑 아이한테 발목 잡혀서 평생 그 꼬라지로 사는 거 나는 못 본다. 절대로 못 봐. 어머님, 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면 공부도 더 잘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저도 남편이 하고 싶은 공부도 더 하고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제 남편인데 왜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아주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너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다. 알았냐? 답답한 시어머니의 말에 저도 모르게 흥분을 했더니 머리까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한바탕 제게 잔소리를 읊으시고 나가버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저 때문에 서럽다고 말을 했다고 해요.
제가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비밀번호를 바꿔버린다느니 하면서 반협박을 했다는데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 때문에 너무나도 기가 막혔죠. 타고난 효자인 남편과 그 일로 대판 싸우고 며칠간 말도 잘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도무지 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여자들은 다 똑같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옛날에 만났던 여자 이야기를 꺼냈는데 저를 만나기 전에 만난 여자친구가 하도 집착을 하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정신병까지 걸려서 많이 힘들었다고 했어요. 왜 우리 엄마한테 다들 그러는 거야? 우리 엄마 정말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인데 다들 왜? 그냥 힘없고 불쌍한 노인네 뿐이잖아. 나 정말 힘들다 힘들어. 아니 여보, 그거 오해라니까.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어머님이 하신 말 다 믿지 말라고. 뭐? 그럼 우리 엄마가 없는 말이라도 지어냈단 말이야? 당신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 옛날에 만나던 애도 그렇고 당신까지 우리 엄마를 왜 이렇게 싫어하고 모함하는 거야? 모자지간이 가깝게 지내는 게 무슨 죄야? 죄냐고! 남편이 너무 흥분한 탓에 더 이상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이런 일이 있었지만 저는 임신 중이라 따로 대응조차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했죠. 집 냉장고에 반찬이 다 바뀌어 있어도 남편의 옷장을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정리해 버렸어도 한동안은 아무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첫째가 생겼고 연이어 둘째까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연년생으로 임신을 하고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잔소리를 들었던지 뱃속의 아이가 불쌍하다는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정신없이 아이를 키우며 사는 동안 남편은 회사에서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고 회사의 지원을 받아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오랜 기간 기다려오고 꿈꿔오던 기회라서 너무 좋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남아있는 저와 아이들의 걱정이 되기도 했었나 봅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했고 할 수 있다고 힘을 주었습니다. 덕분에 남편은 해외로 나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가기 전날 밤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남편은 특히 홀로 계신 시어머니를 많이 걱정했죠.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기에 혹여라도 시어머니가 불편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기를 바랬고 나이도 있고 하시니 건강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완전히 편하지만은 않았던지라 조금 신경은 쓰였지만 그래도 남편이 걱정할까봐 알았다고 대답했죠. 남편이 떠난 후에 저는 홀로 아이들과 함께 지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남편의 빈자리가 상당히 크더군요. 무슨 밥을 해도 맛있지가 않았고 얘기를 나눌 사람조차 없다는 생각에 조금 우울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재워둔 후 밤마다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많이도 외로웠어요. 남편 역시 그곳에서의 생활이 힘들고 가족이 그립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자주 왔습니다. 다 잘 지내고 있지? 애들도 엄마도 다 잘 지내지? 너무 보고 싶다 자기야. 당신이 차려준 따뜻한 밥 먹고 싶고 함께 자고 싶어. 그리고 너무 미안해. 나 혼자 공부하겠다고 당신 애들 독박 육아하게 만들고. 아니야, 당신 평생 소원인데 뭘. 회사에서 지원까지 받으니 얼마나 좋아? 난 좀 힘든데 그래도 우리 남편이 하고 싶은 꿈을 이루고 있으니까 응원해 줄게. 애들 걱정, 어머님 걱정은 하지 말고. 알았지? 고맙다 자기야. 정말 고마워. 내가 자주 전화할게. 나도 애들 보고 싶어 미치겠어. 남편은 해외에서도 자주 전화를 걸어 가정을 챙겼지만 저는 오히려 방해가 될까봐 잘 연락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떠나고 난 후 수시로 저희 집에 들러 간섭을 하기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저를 몇 번 의심하시면서 남편 없는 틈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더니 몇 달 후부터는 남편에게 전화를 하지 말라고 닥달을 하셨습니다. 너 애비한테 전화하고 막 그러지?
징징대고 빨리 오라고 하고 자고로 여자 때문에 망하는 거 한순간이다. 알았니? 절대로 전화하지 마. 아니 받지도 말어라. 내 말 알겠지? 어머님, 어떻게 안 받아요? 저는 자주 안 해요. 오히려 남편이 많이 하죠. 전 그러시면 어머님이 데리고 사시던가요. 어이구, 그래도 되겠니? 하기사, 내 아들은 원래부터 내 거가 맞지. 너만 없으면야 내 아들이 맞는데 내가 괜한 걱정을 했네 그래. 너만 없으면 나랑 우리 아들은 옛날처럼 다시 잘 지낼 수 있는데 말이다. 하도 남편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해외에 있는 남편의 속옷까지 본인이 일일이 정해주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답답해서 데리고 사시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부터 제게는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하루 굳이 저희 집에서 자고 간다고 하던 날 아침을 먹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밖으로 나가는데 머리 바로 뒤로 순식간에 큰 화분이 떨어졌어요. 진짜 제가 2초만 빨리 지나갔어도 제 머리 위로 그대로 떨어졌을 것이고 아마 저는 살아남지도 못했을 겁니다. 제가 살던 빌라가 4층까지 있고 옥상까지 있던 곳이었는데 아마 옥상에서 떨어진 것 같았어요. 가끔 옥상에서 보았던 화분이었죠. 너무 놀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아악 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나가던 주민이 제 모습을 보고 괜찮느냐고 물을 정도였으니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짐작이 되실 거예요. 어머 나에게 엄마 괜찮아? 이거 나 옥상에서 본 건데 이게 왜 떨어진 거래? 아이고 정말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어. 그러게요. 너무 깜짝 놀라서 말도 잘 안 나오네요. 아, 옥상에 좀 올라가 봐야겠어요. 저는 얼른 옥상으로 올라갔으나 옥상에는 아무도 없었고 화분 깨지는 소리에 놀란 주민이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자신이 잘 키우고 있는 화분이 갑자기 왜 떨어졌느냐며 의아해 하시는데 진짜 도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놀란 저는 얼른 집으로 들어갔고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시고 당장 집으로 가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격상 만약 자신의 아들이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범인을 잡으셨을 텐데 제 일이라 관심이 없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죠. 며칠 동안 저는 자꾸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고 주변을 살피는 버릇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혹시나 위험하게 놀지 말라며 신신당부했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일이 있다며 속상해하기도 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에 이번에는 또 제 자동차 바퀴에 바람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차에 올라타고 시동을 켰는데 동네 주민이 자꾸만 손짓을 하셨고 창문을 열어 쳐다보니 저보고 자동차 타이어를 확인해 보라시는 겁니다. 분명 얼마 전에 공업사에 가서 자동차 공기압을 다 체크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차에서 내려 바퀴를 쳐다보니 누군가 일부러 구멍을 내서 바람을 빠지게 한 것처럼 한쪽 바퀴에 바람이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말도 나오지 않더군요. 아이가 없었으니 망정이지 이런 지경이 된 차를 타고 아이와 함께 나갔다면 어땠을지 끔찍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며칠 사이에 이게 무슨 일이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하잖아. 내가 동네에서 나쁜 사이로 지내는 사이도 없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모르겠네. 여보 너무 보고 싶다. 나 그냥 마음이 허전하고 너무 우울하네. 당신 너무 보고프다. 해외에 있는 남편이 너무나 그리운 순간이었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자동차에 올라타기 전에 계속 살피고 길을 걸으면서도 주변을 두리번거릴 정도로 뭔가 마음이 내내 불안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혹시나 주변을 잘 살피라고 전했고 조금이라도 다칠까봐 조마조마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후에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와서 잠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유치원과 학교에 간 시각이라 혼자 큰 대로변에 있는 카페로 향했죠.
시어머니가 이런 곳을 다니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날따라 통유리창이 되어 있는 카페로 나오라는 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차라리 현관 비번을 누르고 집으로 오지 않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 얼른 그 카페로 향했죠. 맞은편에 있는 카페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순간 너무나 세게 오토바이가 오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확 멈추게 되었고 다행히 부딪히지는 않았는데 완전 치일 뻔한 순간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괜찮냐며 물었어요. 어머나, 애기 엄마 괜찮아요? 아이고 세상에, 횡단보도를 이렇게 세게 가는 오토바이가 어딨어. 세상에, 왜 저렇게 세게 가는 거야? 저거 번호판 봤어요? 완전 또라이네. 애기 엄마한테 돌진하듯이 가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많이 놀랐죠? 옆에 있는 사람도 이 정도인데 확 스친 거 아니에요? 거의 닿을 뻔한 것 같은데 일단 요암 약국에 가서 청심환이라도 하나 먹어야겠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버린 저는 온몸이 벌벌 떨리고 있었고 다행히 주변에 있는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께서 부축해 주신 덕분에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순간 맞은편 카페 통유리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빤히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죠. 아니 모르는 사람들도 깜짝 놀라서 제 곁에 다가와 괜찮냐고 묻는데 저를 이곳으로 부른 시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아무 미동도 하지 않을 수가 있는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부축받아 약국을 향했고 그곳 의자에 앉아 약을 먹고 한참이나 앉아있던 것 같아요. 잠시 후 약국에서 나가서 시어머니가 앉아있는 카페를 다시 보았는데 시어머니가 없어졌습니다. 분명히 아까 창문 가까이 앉아 있었는데 그 자리가 텅 비어 있더군요. 저는 얼른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시어머니는 받지 않았죠. 이상한 생각을 한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찌나 충격이 컸던지 온몸이 계속 벌벌벌 떨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눈치 빠른 첫째 아이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어요. 엄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엄마 식은땀도 나고 왜 이렇게 떨어? 엄마 괜찮아? 우리 딸 오늘 학교에서 별일 없었지? 엄마가 좀 몸이 안 좋아서 그래. 너무 놀라서 좀 그렇네. 오늘은 외할머니한테 집에 오라고 하자. 엄마가 너희들 밥도 못 차려줄 것 같아서 미안해. 엄마, 내가 외할머니한테 전화할게. 엄마, 내가 이불 덮어줄 테니까 누워있어. 엄마, 아프지 마. 딸이 걱정해주니 눈물이 막 나오고 서럽더라고요. 어째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생기는지 막 너무 두렵고 그래서 그날은 친정엄마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일을 하고 계셔서 바쁘셨었는데 저를 위해서 특별히 휴가까지 내시고 다음 날까지 집에 함께 계셨어요.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져 나와서 아까 낮에 오토바이에 치일 뻔한 이야기와 시어머니의 모습을 막 얘기해 버렸습니다. 친정엄마는 그 말을 듣고는 뭔가 불안하다면서 친정에 가서 함께 있자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친정에서 지낼 여력은 되지 않았죠.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까 일에 대해서 여쭤봐야 한다고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 전화기로도 해보고 친정엄마 전화기로도 해보았지만 절대로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군요. 분명히 저를 보고 아무렇지 않은 척 가만히 있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계속 떠올라 미쳐버리는 줄 알았답니다. 친정엄마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시면서도 설마 제 시어머니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지는 말라고 하셨죠. 지금 애 아빠도 해외에 나가 있으니까 네가 기댈 사람들은 양가 어른들밖에 없지 않겠니? 엄마도 우리 딸이 말한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설마 하니 뭐가 있겠어?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저 편하게 생각하자. 안 싸돈도 분명히 뭔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야. 엄마, 아까 엄마가 그 모습을 못 봐서 그래.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오토바이에 치여서 큰일 날 뻔했는데 빤히 지켜보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없어졌다는 게 말이 돼? 저번에 빌라에서 있던 일도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놀러 오신 날이라서. 에휴, 쓸데없는 생각하지도 마. 설마 하니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리가 있겠니? 그러지 말어. 애들 할머니고 네 남편 낳아주신 분이야.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최대한 좋게 생각하고 의지하고 자꾸 찾아뵙고 가깝게 지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친정엄마의 말에 억지로 대답을 하고 저는 또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오토바이만 보아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깜짝깜짝 놀라며 최대한 외출을 삼가하면서요. 며칠이 지났을까 그토록 전화도 받지 않으시던 시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아이들이 보고 싶다며 놀러 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몸이 안 좋아서 카페에 나오지 않았었다고 하면서 말이죠. 제가 분명히 보았다고 하니까 헛것을 보았다면서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까지 하셨어요. 일단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여기서 하루 재울 테니 저 혼자 집으로 가서 좀 쉬라고 하셨어요. 내가 우리 손주들하고 가볼 곳이 있으니까 너는 편안히 집에 가서 쉬거라. 시애미가 애들 봐주는 게 요새 유행이라고 하는데 나도 좀 해보려고 그런다. 그러면 저야 감사하죠, 어머님. 저 그럼 진짜 집에서 혼자 쉬고 있어도 돼요? 그럼. 아무렴 할미가 돼가지고 손주들 하루 못 재우겠냐? 아무 생각 말고 집에서 푹 쉬고 있어라. 시어머니의 말대로 저는 아이들을 맡기고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편안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날이 후덥지근하고 더워서 얇은 옷 하나만 입고 벗어둔 채로 선풍기를 틀어놓고 있다가 깜빡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잠시 후 누군가 비번을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고 순식간에 어떤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와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뭐야? 누구야? 이거 안 나? 뭐야? 아, 왜 이래요? 여기 오면 공짜로 여자 만나고 할 수 있다고 해서 온 건데 가만히 있어봐요. 뭐? 이런 미친놈. 아, 술 냄새. 당신 주거 침입죄로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남자는 순간 어리둥절한 표정을 하며 저를 쳐다봤어요. 아, 왜 이래요? 장난이죠? 아이, 생각을 해봐요. 주거침입죄가 말이 돼요? 내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고 이 번호를 알려준 사람이 여기 가면 여자 혼자 남자 기다리고 있고 공짜로 한다고 해서 온 거라니까요. 뭐라고요? 아니 그럼 그게 정말이에요? 황당한 건 바로 저예요. 아이씨, 미친 할망구를 봤나. 누구를 범죄자 만들려고 작정을 했나 본. 할망구요? 이 집 비밀번호 알려준 사람이 할머니예요? 어떻게 생겼는데요? 이름은요? 아이,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술 취해서 길거리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마스크랑 모자 뒤집어 쓰고 다가오더니 한번 공짜로 여자 만나고 가라고 하면서 이 쪽지 줬다니까요. 아이, 봐봐요 이거. 아이씨, 재수없어 정말. 나 범죄자 아니라고요. 나 아무 죄 없어요. 낯선 남자의 말은 정말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진실이라면 도대체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으며 주소와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것일까요? 잠시 후 정신을 차려보니 밖은 벌써 어두컴컴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난리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 남자는 제가 경찰을 부른 것을 보고는 도망을 가버렸어요. 안간힘을 다해서 그 남자를 잡으려고 했지만 여자가 남자임을 이길 수가 없죠. 결국 경찰이 도착하기도 전에 그 남자는 없어져 버렸고 결과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기가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가 건네준 쪽지를 경찰에게 주면서 이런 짓을 한 사람을 꼭 찾아달라고 했는데 문득 제 머릿속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오토바이에 치일 뻔했던 그날도 생각이 나면서 마치 이번 일도 시어머니가 다 꾸민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들었죠. 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 시어머니를 막무가내로 의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경찰도 시간을 두고 조사를 철저히 해본다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집 비번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집에 내가 혼자 있는 걸 아는 사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어머님 뿐인데 어머님이 왜 나를? 하나뿐인 며느리고 자기 아들 부인이고 손주들 엄마인데 왜 이렇게까지? 아닐 거야. 그래, 내가 미쳤지. 이런 생각하는 내가 잘못된 걸 거야. 마음속으로 한 100번쯤은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커질까봐 애써 마음을 돌려먹으려고 애썼는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 경찰서에서 집으로 가면서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작은 아이가 이미 잠에 들어 있었어요. 아이들은 오늘 밤에 이곳에서 자고 가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혼자 있기가 너무 힘들었던 저는 직접 아이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펴보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면서 별일 없었느냐고 물어보셨는데 꼭 무슨 일이 있어야 하는 듯한 말투였죠. 아무리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시어머니밖에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래도 일단 경찰에서 그 남자를 찾았고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그 남자는 한결같이 길거리에서 만난 어떤 중년 이상의 여자가 자신에게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주었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여자가 있다며 공짜로 만날 수 있다고 들었다며 한결같이 말했다고 했어요. 관건은 그 여자를 찾는 일인데 아무 증거도 없어 쉽지 않은 일이었죠. 저는 한동안 비밀번호를 누르는 그 환청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집에는 비밀번호 잠금 장치 이외에 보조 수단으로 열쇠 하나를 더 달아놓았고 말이죠. 남편이 걱정을 할까봐 말도 안 하고 꾹 참고 있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자 몸으로 이런 일을 당할 뻔했다는 것은 평생을 두고 남을 상처가 되는 일이었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집 이사를 결정했고 아이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집 이사 가는 거 할머니한테는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알았지? 나중에 엄마가 할머니 초대할 거니까 그때까지는 얘기하지 마. 근데 왜? 그럼 이사 가면 할머니 우리 못 찾으면 어떡해? 나 할머니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나중에 초대해 드릴 거니까 걱정 마. 전화도 있는데 뭘. 아무튼 당분간만 엄마 부탁 들어줄 수 있지? 둘째 녀석은 특히 할머니를 좋아했기 때문에 제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일단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렸고 시어머니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부동산에는 최대한 빨리 집을 처분해달라고 말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았고 다행히도 빨리 집이 나갔어요. 그때까지도 시어머니와의 연락을 피한 채로 혹시나 몰라 일부러 밤 시간에 이사를 했고 제 마음이 조금은 안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를 하고 난 후 한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옥상에서 화분이 떨어지는 일도 오토바이에 치일 뻔한 일도 그리고 누군가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일도 전혀 없었죠. 너무나 연이어서 큰일들을 겪어보니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었는데 이사를 오고 나니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전학을 했는데 그래도 잘 적응해 나가고 있었고 모든 생활이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을 보내놓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데 시어머니에게 또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저는 일부러 받지 않았죠. 그랬는데 갑자기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너 지금 어디니? 어딘데 전화를 안 받아? 이게 정말 나를 뭘로 보고 니까짓 게 감히? 어머님!
고개를 돌려 뒤에 있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뭔가가 제 머리에 충격이 가해졌고 저는 그 길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병원 침대에서 눈을 뜨게 되었고 제 곁에는 그토록 그리던 남편이 서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 정신이 좀 들어? 아니,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왜? 당신 맞아? 이거 꿈 아니야? 왜 여기 있어? 아직 공부해야 할 사람이. 지금 그게 중요해? 다 들었어. 우리 집 이사 간 것도 다 알고, 당신 오토바이 사건도 알고, 집에 미친놈이 쳐들어온 것도 다 알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다 내 탓이야. 아니 여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우리 딸내미 바보 아니야. 지 엄마가 무슨 일을 겪고 있고 힘들어하는지 다 안다고. 나한테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해서 엄마 걱정하는 다 큰아이야. 내가 경찰서에 전화해서 얘기 다 듣고 급하게 귀국했어. 알고 보니 큰딸이 남편에게 그동안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고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 이야기를 다 들었더군요. 당신 바보야? 바보냐고. 왜 이런 걸 말을 안 해? 남편도 멀리 있는데 여자 혼자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 못난 사람아. 아니 나는 당신이 신경 쓸까봐 공부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거야. 난 왜 안 힘들었겠어? 너무 힘들고 당신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만났던 그 여자도 우리 엄마 때문에 힘들어했었는데 나 그때 몰랐어. 우리 엄마가 그 여자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그러셨거든. 당신이 이 꼴 난 거 보니까 우리 엄마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게 된 것 같아. 진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남편은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은 남편은 그래도 설마 무슨 일이 또 있을까 싶어 이사간 집 주소를 알려주었다고 했어요. 큰딸아이한테 받은 주소를 고스란히 시어머니에게 알려주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 머리에 뭔가를 내려친 것이었죠. 제가 하도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단단히 났나 봅니다. 어떻게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며느리한테 이런 짓을 벌일 수 있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건 엄연히 범죄 아닙니까? 그토록 아닐 것이라며 제 마음을 달랬는데 결국 이번 일로 시어머니가 그 안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의 연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천륜이 있는지라 차마 경찰에 신고는 하지 못하는 자신이 미안하다며 제게 말하는 남편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얼마나 속상할까요? 자신의 엄마가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 자식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남편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저도 더 이상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가족은 오랜 고민 끝에 다 같이 이민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인연을 끊고 사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다고 남편이 얘기했어요. 목숨의 위협까지 느낀 저였는지라 남편의 의견에 동의했고 저희는 하루바삐 출국을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주변 지인들의 도움으로 일은 빨리 진행이 되었고 출국 날짜가 잡혔어요. 출국하기 전날 남편과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우리 엄마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순수한 분이었는데 어쩌다 이런 꼴이 났는지 모르겠다. 그치, 여보? 아버지 없이 혼자 나 과외비 벌겠다고 그 추운 새벽 시간에 나가서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 그래서 더 나한테 집착하셨나 봐. 생각해보면 성인이 되어서도 내 옆에서 주무시고 싶다고 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거든. 내 속옷들까지 다 엄마 마음대로 하시고 난 또 그렇게 해드리는 게 효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네. 당신도 처음이고 어머님도 처음이고 모두 다 처음이니까.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나 봐. 나도 이번 일들을 겪으면서 진짜 많은 생각하게 됐네. 처음엔 절대로 아닐 거라고 애써 마음을 돌렸는데 진짜 어머님이라는 확신을 한 이후에는 미움보다는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래. 그래도 경찰에 신고 안 해줘서 고맙다.
당신 죽을 뻔한 일도 있는데 앞으로는 내가 옆에서 꼭 지켜줄게. 당신 우리 가족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 거야. 내가 공부를 해도 같이 가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함께 하자고. 남편과 다짐을 하고 저희는 비행기를 타러 공항으로 갔습니다.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데 저 뒤에서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저 멀리서 시어머니가 쩔뚝거리며 뛰어오고 계셨고 눈물을 막 쏟으며 제 남편 바지가랑이를 붙으셨습니다. 안 돼. 우리 아들 어딜 갈라고? 넌 내 거라고. 어디 가지 마 제발. 이 애미 곁에 있어줘라. 응? 이 애미는 평생 너 하나만 보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제발 가지 마. 엄마, 이제 제발 정신 차리고 나 없이 똑바로 살아. 왜 그렇게 나한테 집착을 해? 나 엄마 거 아니고 이제 결혼해서 처자식 있는 거 안 보여? 불쌍한 우리 엄마. 이제 제발 정신 차리고 우리 곁에 맴돌지 마. 더 이상 내 입에서 험한 말 나오게 하지 말라고, 엄마. 아이고 안 돼. 안 돼. 다 인연이 지어낸 얘기야. 다 꾸며낸 얘기라고. 내가 너를, 우리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째서 너는 나를 믿지를 못하는 것이여. 응? 제발 이 애미 말 좀 믿어줘라. 엄마가 다 해줄게. 엄마 옆에서 살면 엄마가 다 해줄 수 있어. 엄마 몰라? 애미랑 살자 우리 아들. 시어머니는 남편을 계속 붙들고 거의 통곡하시다시피 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이 광경을 쳐다보게 되었고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를 매몰차게 끊어버린 후 비행기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탁하는 말로 하던 남편도 잘못된 시어머니의 말에 더 이상 참지 않았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비행기를 타러 들어가는 남편의 모습이 제가 보기에도 차갑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도 없이 제가 이상한 며느리라서 모자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아들에 대한 뭔가 잘못된 집착과 애정이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혼자서 과연 치료를 받으려고 하실지 모르겠네요. 만약 그런 일을 벌인 사람이 남이었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가끔 너무 화가 나서 꿈에서 시어머니를 막 때리다가 깨기도 하는데 그래도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외국에 나가서 둥지를 틀었어요. 고급스러운 곳은 아니었지만 몇 년 이곳에 살면서 아이들도 영어 공부를 하고 좋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작했죠. 처음에는 모든 게 너무 낯설었고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아 고생을 했는데 사람은 역시 적응의 동물인가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적응이 됐고 아이들도 친구를 사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해졌어요. 모든 게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밤 누군가 또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모두가 함께 집에서 자고 있는데 삐삐삐 하는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현관으로 향했어요. 몇 번이나 계속해서 누르는 소리에 남편은 결국 경찰을 불렀고 다행히 근처에 있던 경찰이 빨리 출동해 그 남자를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예전에 그 무서웠던 일이 떠올라서 몸서리가 쳐졌어요. 한동안 잊고 살던 그 일이 생각이 나서 미칠 것 같았죠. 남편의 팔을 붙들고 벌벌 떨고 있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경찰에 출동해서 그 남자는 술에 취해 횡설수설 말을 이어가더군요. 다행히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말로 얘기했기에 저희가 다 알아들을 수 있었죠. 아니 그게 말이야. 어떤 늙은 아줌마가 친절하게 집을 알려줬는데 이상하다. 뭐요?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떤 아줌마가 집을 알려줘요? 아이 그래서 여기 우리 집인 줄 알고 온 거라고. 우리 집 아니었어? 이상하네 고 참. 그 노인네 어디 간 거야? 분명히 요 앞에서 나 데려다 줬는데. 엄청 착한 노인네 있어. 도대체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술을 마셨으면 곱게 집에 들어가야지. 왜 남의 집에 와서 비밀번호를 그렇게 눌러 제껴? 이거 엄연히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는 거라고. 아이, 그러니까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집인 줄 알고 잘못 눌렀다니까. 그게 그 어떤 노인네, 아니 늙은 아줌마가 알려줬다고 하잖아. 우리 집이라고 하니까 나는 참 친절하다 했는데 그게 왜 아이씨 짜증나 정말. 남편과 낯선 남자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또 무언가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날 시어머니가 제게 그랬던 일들과 너무나 똑같은 상황이었는지라 또 다시 막 불안하고 온몸이 떨렸죠. 일단 경찰서로 가서 그 남자에게 저희 집을 알려준 여자의 대략적인 생김새라도 듣게 되었는데 작은 키에 약간 사투리를 쓰는 허스키한 목소리 등이 마치 저희 시어머니를 연상케 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남편 역시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죠. 아무래도 이상하다. 엄마가 어떻게 알고? 그럴 리 없는데. 나 분명히 말한 적이 없는데. 그러게, 나도 말씀드린 적 없어. 근데 우리 출국하는 날 공항에 나타난 것도 그렇고 아까 그 남자가 말한 인상착의도 그렇고 뭔가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네. 어떡해 여보? 뭘 어떡해. 당신은 아무 신경도 쓰지 마. 그냥 우리는 예전처럼 우리의 삶을 살면 돼. 만약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내서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게 우리를 위해서 또 엄마를 위해서 좋은 일인 것 같아. 그런데 그 후로도 두어 번 그런 일이 더 일어났고 결국 남편은 저희 집 부근에서 배회하고 있는 시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그 길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한국으로 들어가 시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 있게 절차를 밟았어요. 다행히 시이모님이 근방에 계시는 병원이어서 시이모님이 가끔 들여다볼 수 있게 되셨나 봅니다. 저와는 마주치게 하고 싶지 않다며 남편 혼자 자신의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엄청나게 많이 울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짐작도 되지 않지만 그런 남편을 꼭 껴안아 주었고 저희 가족은 더더욱 단단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이상한 사람이 저희 집에 찾아오는 일도 없었고 제게도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평온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일상을 보낸 덕분에 저는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되었고 간간히 먹던 수면제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일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다더니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딱 그 생각을 했네요.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고 또 남편이 좋은 기회를 얻어 해외에 공부까지 하러 갔는데 시어머니에게 이런 일을 당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말이죠. 시어머니도 마음과 정신의 병을 꼭 고쳐서 자신의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과 인생의 노년을 웃으며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죄를 생각하면 너무 싫어서 미쳐버릴 것 같지만 또 남편을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